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강세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해, 캐서린. 내가 그 말을 하면 내가 죽어. 사막 한복판, 차 문이 열렸습니다. 강세리는 동생을 내던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태오리. 집에 동생이 보이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책상 위엔 메모 한 장. 날 찾지 마. 자유롭게 살고 싶어. 태오리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분명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성인이잖아요? 집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죠. 실종 신고는 안 됩니다. 강세리와 태호리의 과거. 그건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오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태호리 씨, 한국에 와보니 어떻습니까? 황기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트딜러 태호리를 스카우트하길 원했습니다. 미술관 관장 자리라면 최고 조건을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태호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이지만 한국 사정에 밝은 조언자가 꼭 필요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분이 계시거든요. 황기찬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태호리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최자영 관장님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해서 그림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발견해 후원해 주신 분이 바로 최자영 관장님이었습니다. 순간 황기찬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자영의 이름이 여기서 튀어나오다니. 곁에 있던 강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태우리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동생과 함께 이민을 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자영 관장님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황기찬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그런데 태오리 씨, 강세리 씨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세리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움찔 떨렸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오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그림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죠. 강세리 씨는 그때 어학연수 중이라면서 웨이트리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강세리는 허겁지겁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맞아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예요. 잠깐 스쳤을 뿐이에요. 별 의미 없어요. 하지만 태우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스친 정도는 아니었죠. 제가 살던 아파트에도 잠시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황기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같이 살았다고요? 강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상황이 좀 복잡했을 뿐이에요. 집주인과 오해가 있어서 그때 잠깐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황기찬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강세리, 너 내가 모르는 게 또 있는 거야? 네. 강세리는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낯선 도시의 허름한 술집. 태우리는 그곳에서 처음 강세리를 보았습니다. 어학연수를 한다던 그녀는 실상은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고 서툰 영어로 주문을 받으며 손님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태우리는 그 모습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쳐 보이지만 애써 웃는 얼굴. 어딘가 위태로운 그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태호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강세리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죠. 그래도 살아야죠.
여기서 버티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조금씩 가까워진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 강세리는 마침내 태호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깊은 밤. 문을 열자 눈물에 젖은 얼굴의 강세리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태호 씨 제발 도와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더니 집 열쇠까지 빼앗아 갔어요. 날짜기 남편 불륜 상대로 몰아붙이고 경찰까지 부른다고 해서 급하게 짐 챙겨 뛰쳐나왔어요. 이 밤에 갈 데가 없어서 태우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호소하는 그녀 앞에서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세리는 태우리의 집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말솜씨로 상대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날 역시 태우리의 연민을 이용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강세리의 말은 온전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집주인과 얽힌 일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었지요.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자를 이용해 살아가는 버릇을 들였습니다. 원조교제라는 좋지 않은 습관. 그 습성은 어른이 되어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강세리의 진짜 얼굴은 늘 남자를 이용해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미국까지 가서도 그 더러운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태우리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로 캐서린입니다. 귀엽고 작은 고등학생. 태서린은 강세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동생은 강세리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같은 여자가 보기에 여우 같고 한 번씩 오빠를 가스라이팅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오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건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태우리는 사랑하는 강세리를 위해 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디자이너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갤러리와 전시 관계자들에게 연결해주고 아트페어 무대에 설 기회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강세리는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지만 태우리 덕분에 디자이너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에 출장 온 친구의 남편 황기찬. 강세리는 그와 마주친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이 돌아갔습니다. 저 남자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 욕심의 눈이 먼 강세리는 결국 친구의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황기찬을 유혹하는 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쇼핑센터 고등학생이던 캐서린은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세리가 한 남자와 다정하게 걸으며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입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황기찬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강세리는 오빠 태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고 둘은 결혼 약속까지 한 사이였기 때문이죠. 강세리가 영주권이 없었기에 혼인신고를 통해 오빠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은 모든 것을 뒤흔드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캐서린은 용기를 내어 강세리에게 물었습니다. 세리 언니, 오늘 본 그 남자 대체 누구예요? 강세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가볍게 아는 사이야. 별거 아니야. 캐서린은 의심했지만 강세리는 교묘한 말로 동생의 입을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캐서린 마음속에 깊이 남았고 훗날 큰 파국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캐서린은 결국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유부남을 만나면서 우리 오빠를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캐서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다음에 그 아저씨 오면 내가 전부 말할 거예요. 오빠한테도 다 말할 거라고요. 강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눈이 번쩍이며 캐서린의 손에 들린 전화기를 노려봤습니다. 당장 내려놔. 그러나 캐서린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빠한테 전화할 거예요. 언니 같은 사람한테 속는 건 절대 못 봐요. 그 순간 강세리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태오리가 선물해준 붉은빛 유리병이 순식간에 캐서린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캐서린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을 적셨죠. 강세리는 숨이 거칠게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동생을 내려다봤습니다. 안 돼. 이대로 망할 순 없어. 황기찬을 놓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강세리는 결국 캐서린의 책상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날 찾지 마.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마치 캐서린이 직접 쓴 것처럼 글을 남기고 그녀의 흔적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 캐서린을 차 트렁크에 실은 강세리는 사막 한가운데로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렁크 안 희미하게 손이 움직이며 캐서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강세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해. 캐서린,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어. 사막 한복판, 차 문이 열렸습니다. 강세리는 동생을 내던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태우리는 집에 동생이 보이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책상 위, 날 찾지 마.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는 메모 한 장. 태우리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분명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성인이잖아요? 집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죠. 실종 신고는 안 됩니다. 태호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캐서린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후 강세리는 떠났고 태호리는 동생을 찾기 못한 채 가슴 속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늦은 밤 호텔방 문이 조용히 두드려졌습니다. 태호리가 묵고 있는 방 앞에 강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낮게 말합니다. 태호 씨, 제발. 내 남편 앞에서 과거 얘기 꺼내지 마.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은 게 아니라면 그만 덮어줘. 태호리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련, 웃기지 마. 다만 하나, 내 아이 그 애는 어떻게 된 거야? 강세리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태호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캐서린이 사라진 뒤 그녀의 다이어리를 봤어.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 오빠 축하해. 세리 언니가 임신했어. 강세리의 손을 떨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유산이 됐어. 옛날 일이야. 그러나 태호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산? 그럼 지금 7살 된 지호는 뭐지? 너한테 아들이 있잖아. 황기찬 씨 앞에서 공식적으로 검사하자고 요구할 거야. 그 아이가 내 하나뿐인 혈육일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강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폭발한 듯 테이블 위에 있던 꽃병을 들고는 그대로 태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쾅! 깨진 조각이 바닥에 흩날리며 방 안의 공기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며칠 뒤 YL그룹 회장실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황기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빠, 등기 우편이 도착했어. 황기찬은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다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자, 친자관계 검사 신청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황기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강세리를 불러 세차게 소리쳤습니다. 야, 강세리 이게 대체 뭐야? 우리 지호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냐? 강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너무 황당해. 태호리,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 미국에서 잠깐 만난 사이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날 괴롭히는 거야. 하지만 황기찬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깐 만난 사이 너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거야? 너라는 여자는 알면 알수록 진절머리가 난다. 강세리는 흐느끼며 애원했지만 그때 또 다른 서류가 황기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번엔 미국 법원에서 도착한 캐서린 신분 도용 관련 고소장. 황기찬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짜 캐서린, 그럼 내 비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황기찬과 강세리의 가짜배는 이미 침몰 직전입니다. 다음 회에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